안녕하세요. 백세시 대상식통입니다. 오늘은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구는 조카를 믿었다가 누구는 친구의 말에 속았고 또 다른 부부는 은퇴 후 꿈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으로 겪은 것은 노후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고 누군가는 새롭게 배웠으며 누군가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김정수님의 사연입니다. 그는 69세, 평생을 묵묵히 일해온 가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며 처음으로 숨을 돌렸던 그가 어쩌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벽 끝에 서게 되었는지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정수님은 35년 근무하던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낡은 명함 한 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매달 국민연금이 95만 원씩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젠 좀 쉬어요. 이제는 우리 시간이에요. 그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여행 좀 다녀야겠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노후에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퇴직 후 2달쯤 지났을 무렵 조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그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어야지. 근데 무슨 일이야? 조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식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만 받으면 바로 계약이 되는데 보증만 한번 서주시면 돼요. 이자도 제가 다 낼게요. 1년 후 그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수 씨 맞으시죠? 보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당황해 말했다. 보증이요? 조카 사업 잘 되고 있다던데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부도 처리됐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등기우편에는 압류예고 통보서라는 글씨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진짜 내가 갚아야 하는 건가? 며칠 후 그의 통장에는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압류. 그는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받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왜 그래요?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내려놓으며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구나. 아내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또 다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경매 개시 통보. 그는 서류를 찢지도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 후에도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이야. 이웃의 인사도 피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어. 가족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퇴직금으로 행복해지려던 게 왜 이렇게 됐을까? 며칠 후 신문 한 구석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후 파산의 절반은 가족 간 보증에서 시작된다. 그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도 계약은 계약이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늦었지만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누가 부탁해도 내 도장은 함부로 안 찍을 거야.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벽마다 복도 불빛이 켜질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빚도 집도 다 내려놨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는 복지관 일자리 게시판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모집? 주 3일 근무? 그는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은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은자님은 올해 72,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3천만 원의 보험 해약금과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녀는 그 돈을 소중히 관리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우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요즘 은행 이자 너무 낮죠? 익숙한 목소리였다. 동네 후배 미정이었다. 요즘은 은행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어요. 월 15% 이자 다들 하고 있대요. 15%?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요즘은 이런 상품 많아요. 큰 회사에서 하는 거라 안전해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후배가 하니 믿고 싶었다. 그래, 나도 조금은 불려야지. 그녀는 은행으로 갔다. 직원에게 물었다. 이런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는 회사면 주의하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미정이가 괜찮다잖아. 며칠 후 후배가 찾아왔다. 언니, 이번 주 마감이에요. 지금 넣으셔야 이율이 적용돼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날 그녀는 통장에 잔액 전부를 이체했다. 3천만 원. 후배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거 진짜 잘하셨어요. 다음 달 이자 나오면 제가 밥 살게요. 그녀는 안심했다. 역시 믿을 만한 아이야.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잘 왔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녀의 통장에는 아무런 입금이 없었다.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달,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확인했다. 직원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고객님, 이건 투자 사기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사기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피해가 요즘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 바보야.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살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은자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그 전화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월 15% 이자예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신문을 펼치던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 급증. 기사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웃이 물었다. 이은자 씨, 어디 아프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요. 그녀는 부끄러움에 세상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이대로 있으면 더 이상 달라질 게 없겠지. 며칠 후 복지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금융안전교육 피해 예방과 회복.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시면 커피도 드려요. 그날 그녀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었다. 괜찮아. 나도 배울 수 있어. 강사님은 말했다. 좋은 사람의 말보다 공식 서류 한 장이 더 안전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녀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갔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은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보이스피싱 예방법 배워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돈 얘기 나오면 꼭 확인하세요. 서류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이 이야기는 박상호, 이영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둘은 30년 맞벌이로 자녀를 키우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은퇴 부부였습니다. 여보, 이젠 우리도 하고 싶은 일 하자.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행복한 커피, 간판만 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첫 달엔 수익도 괜찮았습니다. 역시 우리도 할 수 있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손님은 뚝 끊겼습니다. 월세는 나가고 전기요금은 쌓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점점 습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할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은 버텨야지. 우리 인생 이막인데 이대로 접을 순 없잖아. 그들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홍보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꾸자.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카페는 텅 비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닦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힘들어.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 나도 두려워. 그들은 대출금 6천만 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녀는 묻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배워야지.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며칠 후 시청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바리스타 과정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첫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손님을 위해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릴 위해서요. 그 말에 남편은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행복한 커피를 내리자.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들기도 어색했지만 강사님은 말했습니다. 커피는 사람 마음과 같아요. 천천히 하면 맛있어져요. 그 말에 그들은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젠 거품이 안 꺼져. 봐, 이게 진짜 기술이래. 그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김정수 씨는 이제 환경미화 일을 하며 살고 있고 이윤자 씨는 복지관에서 금융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호, 이영자 부부는 커피 교육 봉사를 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것. 노후 파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 그게 그들을 살렸습니다. 노후 파산을 막는 5가지 약속. 첫 번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 두 번째, 고수익 제한은 공식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 대출 보증은 내 이름으로만 한다. 네 번째, 연금 복지 긴급생활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한다. 다섯 번째, 마음이 흔들릴 땐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이 5가지는 법보다 강한 내 삶의 약속입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을 차례로 비춥니다. 김정수 씨는 빗자루를 들고 새벽길을 닦으며 미소 짓고 이윤자 씨는 복지관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박상호 부부는 학생들에게 라떼 거품을 가르칩니다. 모두 다른 삶을 살지만 눈빛은 같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백세시 대상식통이 늘 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